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도 2차 전지와 관련된 이슈 준비해 주셨는데 어떤 내용 알아볼까요? 예, 오늘의 주제는 이제 미국에서 입증된 K 배터리의 앞선 기술로 준비를 했습니다. 네. 예, 요거 얘기하기 전에 이제 지난주에 그 얘기하다가 끊긴 거 좀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그 벤츠가 이제 CATL 배터리를 쓰다가 이제 그 전기차에 좀 문제가 많이 생겨갖고 그래서 그거를 5년 동안 이제 연기를 하고 새롭게 이제 판을 짜기로 했는데 아마 그 후보가 LG 엔솔이 되지 않겠나, LG 그룹이 되지 않겠나 하는 이제 그런 말씀 드렸는데 그게 이제 그 기사가 요겁니다. LG 계열사 경영진들이 벤츠 본사에 총출동해서 이제 요 기사 있고요. 여기 보면은 이제 쭉 그 가운데쯤에 이제 LG 쪽 그 관계자들이 이제 쭉 나가 있는데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요거 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LG 계열사 먼저 이제 LG 전자가 갔어요. LG 전자는 이제 벤츠의 그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납품을 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LG 이노텍이 그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ADAS라고 하는 이제 그 자율주행하고 관련된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카메라 모듈을 LG 이노텍이 담당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디스플레이 그러니까 자동차에 들어가는 이제 그 디스플레이를 이제 LG 디스플레이 쪽에서 담당을 하고,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배터리는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들어가는 이제 그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풀 패키지를 이제 벤츠 쪽에 다 납품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제 LG 경영진이 이제 총출동한 거고요. 그러니까 네. 앞으로 이제 저런 형태가 된다고 보면은 이제 벤츠의 전기차 중에서 부가가치의 한 60% 정도가 이제 사실은 LG 그룹 의 몫이 되는 이제 뭐 그런 형태로 될 거고요. 요거 이제 관련돼 갖고 이제 이거하고 같은 흐름이 같은 이제 그 뭐랄까 똑같은 형태가 이제 LG하고 GM하고의 이제 협력 관계가 지금 그런 형태로 벌어지고 있거든요. GM도 마찬가지로 이제 LG전자, LG이노텍, 그다음에 LG 디스플레이를 다 사용하고 최종적으로 이제 배터리는 그 LG하고 GM의 합작사인 이제 얼티엄 플랫폼 이제 그 배터리를 사용하는 이제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제 그런 흐름에 그런 것들이 이제 벤츠 쪽에 적용되려고 하는 움직임 아닌가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최근에 뭐 최근뿐만 아니고 이제 작년 한 해 동안 계속 이 얘기는 있었는데 CATL이 K 배터리를 압도하고 있다. CATL이 K 배터리 삼형제 매출을 압도하고 순이익은 2배 차이다. 뭐 이런 형태의 CATL을 되게 이제 찬양하고 반면에 이제 K 배터리를 이제 뭐랄까 좀 무시하는 이제 이런 형태의 이제 기사들이 사실은 상당히 많은데 네. 실제로 만약에 저렇게 된다고 하면 저렇게 CATL이 잘 나간다고 하면 이거는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주가를 한번 보시면 주가는 이렇습니다. 지금 예 이게 이제 CATL 주가거든요. 22년 8월 달에 이게 이제 60만 위안 정도까지 갔던 게 지금 14만 위안입니다. 예. 중간에 이제 액분이 한 번 있어갖고 이제 한 뭐 2분의 1 정도 액분이 한 번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뭐 그럴 걸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22년 8월 대비해서 지금 가격은 대략 이제 60% 정도가 날라간 가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CATL이 잘 나가는데 계속 그동안 잘 나갔었는데 주가는 역으로 저렇게 떨어졌다는 거는 둘 중에 하나는 잘못됐다는 겁니다. 주가가 맞는 거고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제 언론들이 CATL을 찬양하는 그 기사들이 다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한번 보여주시면 이 CATL하고 같은 맥락으로 이제 중국 BYD에 대한 찬양 기사도 지금 사실은 넘쳐나고 있는데 무서울 지경 중국 BYD가 테슬라 꺾고 세계 1위 질주하고 있다. 테슬라 꺾고 세계 1위 질주하면 주가도 이제 계속해서 올랐을 거잖아요. 근데 그렇죠. 네. 주가를 보면 다음 장 한번 보시면 주가 한번 보시죠. 주가도 마찬가지로 BYD 주가도 마찬가지로 지금 한 반 토막 정도 최고치 대비해서 떨어지고 있는 CATL과 거의 비슷하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주가가 잘못됐든지 이제 기사가 잘못된 건데 사실은 이제 기사가 잘못된 겁니다. 다음 한번 보여주시면 그 고점을 찍은 부분이 이제 BYD도 그렇고 이제 CATL도 그렇고 고점 치고 떨어지기 시작한 무렵이 22년 8월 16일 미국 IRA 발효 시점이 분기점입니다. 22년 8월 16일 미국 IRA가 발효되는 그 시점부터 해서 보면 에코프로는 그때 대비해서 최고치까지 올랐을 때 대략 20배가 올랐고요. 지금 현재 이제 좀 많이 조정을 겪고 있는 이제 60만 원대 중반 가격대도
그때 가격 비해서는 한 8배 정도가 지금 올라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이제 CAT랑 BRD하고는 완전 이제 180도 다른 움직임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미국 IRA 법안이 발효되면서 중국이 이제 미국 시장의 진출이 막히고 한국 배터리한테 이제 힘을 실어주는 그 움직임 때문에 주가에서 저런 형태의 이제 움직임이 나타난 거고요. 그래서 이제 중국 쪽에서도 견디다 못해갖고 최근에 이제 강원 양면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데 중국 쪽에서 미국 인플레법 IRA 법안 관련해서 WTO에 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우리가 중국 전기차가 도저히 못 살겠다. WTO에서 좀 이제 해결해 달라라고 지금 제소를 했는데 뭐 제소해서 될 일은 없을 거고요. 그 아래쪽에 보면은 이제 시진핑 주석이 실제로 이제 미국 경제인들하고 만나갖고 좀 달래는 중국에서 이제 공장을 철수하고 뭐 이런 움직임들이 저 IRA 법안 때문에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그러지 마라. 우리가 좀 그동안 좀 섭섭하게 해준 거에 대해서 미안하다 좀 잘해줄 테니까 좀 네. 우리 계속 좀 투자해 달라는 그런 이제 정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예, 회유책을 이제 시진핑 주석이 직접 얘기한 바 있고요. 이제 뭐 그런 형태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 다음 한번 보여주시면, 이게 이제 오늘 메인 뉴스입니다. 그 16만 킬로미터를 탔는데 배터리 성능은 97%가 유지되고 있더라. 미국 전기차 운전자 경험담이 화제가 되고 있다는 이제 기사가 이제 최근에 화제가 됐는데, 미국의 한 전기차 운전자가 21개월 동안 16만 킬로미터를 주행하고도 배터리 성능을 구입 당시와 비슷한 97%로 유지하고 있다는 사례가 알려져서 화제가 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내연기관차 같은 경우도 한 10만 킬로 정도 타면 이제 여기저기서 좀 이제 뭐랄까 소모품을 좀 바꿔야 되고 하는 문제점들이 생기잖아요. 이제 16만 킬로면은 그 현대차에서 이제 미국에서 지금 보증 제공하는 게 10년 10만 마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10만 마일 딱 해당되는 이제 그 정도 형태까지 탔는데, 그러니까 내연기관차 같으면은 거의 이제 폐차까지는 아니고 상당히 좀 성능이 그 보증 기간이 넘어서는 지점까지 전기차를 탔는데 그 배터리 성능은 3%밖에 안 줄어들었다. 그래서 이제 대단하다 하는 이제 기사가 화제가 된 적이 있고요. 이 조차가 이제 바로 F150이라는 이제 그 나오는 고차입니다.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자동차 전문 매체 카스쿱스라는 데서 최근 포드 F150 라이트닝 운전자 모임인 F150 라이트닝 포럼에서 헬리움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는 운전자가 실제 인증과 함께 게시한 글을 인용 보도한 이제 기사고요. 그 기사가 번역돼서 한국에 소개된 거고요. 해당 운전자는 이제 미주리에서 라스베가스까지 2,500km에 달하는 장거리 여행 중에서 날씨나 지형 등 변수에도 주행거리 저하가 없었다. 그리고 이제 이분이 충전을 하는데 이게 배터리가 되게 예민한 물건이어갖고 충전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그러니까 관리를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이게 이제 사용 연한이 크게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특히 이 배터리 관리에 되게 신경을 많이 쓰셔서 집에서 항상 완속 충전을 하고 100%까지 완충은 안 하고 그다음에 이제 10% 이하로 내려가지 않게. 저게 이제 보통 그 배터리 업계에서도 이제 주로 권장하는 게 10%에서 한 대략 90% 사이에 왔다 갔다 하게끔 해라. 그래야지 이제 배터리 오래 쓴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잘 지키신 거고, 그다음에 이제 완충을 주로 하는 게 좋고, 급속 충전하면은 이제 빨리 충전할 수는 있지만 그게 배터리에 좀 무리를 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급속보다는 완속을 많이 쓰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그거를 이제 아주 잘 지키신 거고, 저분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16만 킬로미터를 탔음에도 3%밖에 저하가 안 됐다. 그 전기차 전환을 부추기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덧붙였고요.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여기 이제 아까 차주 엘리움이라는 분이 이제 카스쿱스라는 데다가 이제 올렸던 그 실제 데이터입니다. 맨 왼쪽 상단에 있는 게 저게 이제 배터리 성능이 지금 97%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고, 오른쪽에 있는 게 그분이 직접 모시는 F150 라이트닝 그 전기차입니다. 색깔이 변했는데요? 예. 조차한 것 같습니다. 예. 그렇고, 다음 한번 보여주시면, 이 이제 F150 라이트닝 이 전기차에 관해서는 이제 다양한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지난해 디트로이트에서 이 F150 라이트닝 배터리 전력만으로 열린 록 콘서트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해당 밴드가 앰프와 스피커, 악기, 모니터 등 3시간 동안 공연에 필요한 모든 전력을 자동차 F150 라이트닝에 저장되어 있는 이제 전기를 갖고 사용했다는 거고요. 공연 후에도 배터리 잔량은 92%, 8%밖에 안 썼다는 거고요. 앞서 2022년 말에는 강풍과 폭설로 캐나다 전역의 집과 회사 등 100만여 곳이 정전된 가운데 온타리오주에 거주하던 F150 라이트닝 차주가 배터리로 집에서 44시간 동안 버틴 사연이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 관련해서 그 냉장고, 냉동고, 와이파이, TV 등을 거의 2일 동안 작동시켰고 이제 정전 상태가 끝나고 전원이 들어왔을 때 배터리는 65%가 남아 있었다. 예, 저번에 한번 제가 설명드렸지만 그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갖고 4인 가족이 한 달 쓸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제 그게 이제 바로 요거고요. 이게 이제 뒤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이게 바로 V2L 기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전기를 집에 있는 전기를 이제 자동차에 충전을 보통 하지만 반대로 자동차에 있는 전기를 거꾸로 집에다가 연결해서 쓸 수 있는, 거꾸로 쓸 수 있는 네. 그게 이제 V2L 기능이라고 하는데 V2L이요? 예. 그 자세히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그 V2L 기능은 지금 구현이 K 배터리만 가능해요. 왜 그런가요? 그것도 기술력이거든요. 쉽지 않은 네. 기술입니다. 이제 우리 배터리 업계에서만 고유하게 갖고 있는 이제 앞서 있는 선진 기술이고요. 차이나 배터리는 안 됩니다. 테슬라도 이제 V2L 기능은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미국에서는 좀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이제 이런 데서는 좀 장점으로 작용할 소지가 많다는 이제 이런 그런 기능이 얘기고요.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그 설명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예.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앞서 세계 최대 가전 IT 전시회인 CES 2022에서 요 NCM9 그러니까 이 포드 F150에 들어가는 그 배터리가 차량 기술과 첨단 모빌리티 분야 혁신상을 받게 됐다는 겁니다.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이게 바로 그거입니다. SK 이노베이션의 NCM9 배터리가 CES 2022에서 상을 탔다. 저 뒤에 있는 차가 바로 이제 F150이고. 네, 그 차고요. 예, 이 앞에 지금 모델이 들고 있는 게 배터리 하나가 들어가는 겁니까? 저게 이제 여러 개 들어가는 그렇죠? 거죠. 예, 저 파우치 셀이 이제 여러 개 깜짝 들어가는데. 놀랐습니다. 이거 하나 들어가는 줄 알고. 보시면 크기가 그 원통형 배터리나 각형 배터리에 비해서는 상당히 큰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예. 저게 커지게 되면 들어가는 개수가 적어지고 적어지면 그만큼 많은 이제 이 뭐랄까 효율성상의 장점, 원가상의 우위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그 LG나 이제 SK 같은 경우가 저 파우치형 배터리를 이제 주요한 전략 무기로 갖고 있는 거고요. 또 저 파우치는 이제 전 세계에서 SK하고 LG 딱 두 회사만 하는 거니까요. 그만큼 또 우리가 앞서 있는 기술력, 파우치 네. 관련해서 있다는 거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예, 요게 이제 바로 그겁니다. 이제 그 NCM9 배터리가 이제 팩으로 만들어져서 저렇게 이제 F150 그 차량 하단부에 저렇게 이제 쭉 깔리는 겁니다. 네. 차 전체를 덮을 만큼 이제 저런 형태로 이제 들어가고요. 다음 한번 보여주시면 아까 이제 그 혹한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오히려 그 캐나다 쪽 그 이 F150 운전하시는 그 차주분은 오히려 그 정전이 됐을 때 그 차에 있는 전기를 빼서 이제 44시간을 버텼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올해 초에 테슬라 혹한의 테슬라 차량이 방전되고 하는 것들이 소개가 되면서 이게 이제 전기차 시대는 앞으로 좀 대세가 되기 어렵다는 그런 이제 소재로 많이 국내 언론에서 다 같이 보도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아까 얘기는 반대잖아요. 혹한에 오히려 F150 라이트닝에 있는 그 배터리를 갖고 위기에서 살았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저거 자체가 보도 자체가 사실은 상당히 좀 왜곡된 보도였던 거고요. 테슬라 혹한에서 방전됐던 배터리는 주로 중국의 LFP 배터리였던 겁니다. 한국에서 이제 납품하는 NCM 배터리 같은 경우는 그런 일이 없고요. 그러니까 이제 LFP 배터리의 그 결정적인 세 가지 단점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추위에 취약하다는 거, 두 번째가 낮은 에너지 밀도, 세 번째가 재활용 불가하다고 하는 건데 첫 번째로 추위에 취약한 이 부분이 테슬라의 그 혹한 시에 방전 나타났던 거기에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작용했던 이제 그런 거고요. 그 밑에 보시면 IT 조선에서 이제 올해 2월달에 나온 기사 보면은 현대차 아이오닉 5가 혹한의 일본 삿포로 택시로 달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혹한은 엔심 같은 경우는 혹한도 잘 견딜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 혹한이
발생하는 지역에서는 네. NCM이 제목이 LFV보다 제가 뭔가 좀 유심히 봤더니요. 예, 예. 길게 써놔서 잘 몰랐.